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올해 연휴마다 연중기획 지역 경제를 살리자 특집 뉴스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어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주제로 농어촌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생생한 우리 농어업의 현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김난영 앵커는 농업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친환경 디지털 농업이 각광받다고 했다고 하지만 네.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 전원일기 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농업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해요. 네, 저 역시도 그런 전통적인 농업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요즘 우리 농촌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선두에 서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덕면 일원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이곳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축구장 46개를 합친 넓이에 전체 3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스마트팜 취업과 창업을 위한 청년 교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이곳에서 꿈을 펼칠 청년들을 위한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이론부터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2달 동안 이론 수업을 들은 청년들은 현재 이곳 순천대 농업과학교육원과 전남의 선도 농가로 나뉘어서 실습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4년 전 귀농에 노지 재배를 시작했다가 변덕스러운 날씨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유지원 씨도 현재 스마트팜 창농을 꿈꾸며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첫 창농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투자를 해서 많이 날려먹어요. 날려먹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쿠션 역할을 해주죠. 여기서 한번 농사를 짓고 필드를 나가니까 여기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죠. 실습 교육 6개월 과정이 끝나면 청년들은 경영형 온실로 들어가 1년 동안 종자를 심어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경영형 실습에 들어갑니다. 또 일부 청년들은 혁신밸리에 구성되는 그 실증 단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마트 농업 관련 산업체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체에도 취업을 하게 되고요. 또 일부 청년들은 이제 본 고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창농을 하게 될 거고요. 전국에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남 고흥을 포함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경남 밀양까지 모두 4곳입니다. 미래농업의 결정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리나라 첨단 농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스마트 농업을 위한 변화의 현장 보고 왔습니다. 사실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업이 4차 산업이라는 기술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신기한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농가 스스로 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현장을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계가 일정한 모양의 반죽을 쉴 새 없이 뽑아냅니다. 작업자의 손길까지 거치고 나니 실제 감자의 모양을 닮은 작은 감자볼이 만들어집니다. 으깬 감자와 치즈 등을 배합해 굽거나 튀길 수 있도록 만든 반조리 식품입니다. 밀가루 대신 강원도산 감자와 전분 등이 60% 이상 사용돼 지역 특산물 소비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갖고 가공을 해야 조금 더 이제 저희 정체성에도 맞고 진짜 강원도 감자로 뭘 좀 만들어 보자. 제품의 개발자는 다름 아닌 농민입니다. 지난 2013년 산채재배에 뛰어든 오금란 씨는 더덕, 곤드레 등을 채취해 판매하다가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산채가 들어간 감자떡과 비건 만두 등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판매와 가정 내 간식 소비가 늘면서 오히려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시기가 그렇게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큰 기업하고 계약이 돼서 학교 급식 쪽에 이제 납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강원도 인제군 마케팅센터가 농가와 함께 출시한 황태껍질 부각도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마을 주민들이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산물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겁니다. 농가가 앞장서 아이디어를 찾고 경쟁력을 높이는 상품 개발에 나서면서 지자체도 생산 설비와 마케팅 등의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전국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 사업은 전국 150여 개 농가가 참여해 15.7%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가 됨으로 인해 갖고 그런 그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 갖고 많이 소비되는 거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빠르게 좀 움직이려고 이 냉동식품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즉석 가공식품 위주로 해갖고 향후에 좀 출발해 나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산업의 침체를 이겨내려는 농민들의 아이디어 상품이 코로나19 악재를 이겨내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가의 현장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엔 부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고등어가 새로운 특화 브랜드로 육성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국내에서 잡히고 있는 고등어의 한 90% 정도가 바로 부산을 거쳐서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등어 손질이 한창입니다. 기계에서 1차, 숙련된 작업자가 뼈와 내장을 발라내는 2차 작업 후 여러 차례 씻고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까지 거치면 깨끗하고 먹기 좋은 고등어가 완성됩니다. 손질을 마치고 얼린 고등어는 무게에 따라 분류한 뒤 최종 판매 상품으로 탄생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모두 20-30분 거리에 있는 경매장에서 새벽 경매를 통해 사와 무엇보다 신선함이 남다릅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고등어의 90%가 거래되는 부산. 하지만 고등어 하면 제주도나 안동을 떠올리게 되는 등 그동안 부산과 고등어의 연관성은 다소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와 지역의 수산식품 가공업체들은 부산의 대표 생선이자 시어인 고등어를 지역 특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 맛고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부산 맛고등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경매된 걸 바로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신선도 관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업단이 꼭 부산의 고등어가 최고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만큼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단은 최근 우체국과 손을 잡고 온라인 상품 판매를 시작했으며 판매 일주일 만에 준비 물량의 80% 이상이 소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까지도 유통망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도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상품 개발을 위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수산식품 먹거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판매 지원을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등어 하면 부산, 또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등어.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과 유통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다지며 지역 대표 수산식품의 명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요즘 경남 남해안에서는 양식줄에 다발로 키우던 굴을 하나씩 키우는 개체 굴 양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개체굴은 일반 굴보다 3배 이상 큰 데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다 내음 가득한 현장에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남 남해안. 바다 위로 굴 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바닷속 양식줄을 끌어올리자 속이 꽉 찬 굴들이 주렁주렁 올라옵니다. 경남에서는 양식어과의 90% 이상이 양식줄에 붙은 굴다발을 소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굴 소확 과정에서 우수 종자부터 채취하게 돼 5년이 지나면 상품성과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월 한 20일 정도 수확을 시키면은 한 10월 달 되면 꿀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도태가 돼 나갑니다.
인공적으로 지금 채모를 붙여가지고 인공으로서 지금 이제 육질 관리를 해가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경남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굴 다발이 아니라 하나하나 키우는 개체굴 양식 확대에 나선 겁니다. 개체굴은 기계로 망을 통째로 돌려 굴 껍데기끼리 부딪히도록 해 상품성이 높은 굴만 남도록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굴은 일반 굴과 비교해 3배 이상 크게 자랍니다. 또 굴 껍데기를 까는 별도의 가공 과정 없이 판매돼 껍질 처리 비용도 없고 인건비도 절감됩니다. 개체굴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까지 않고 통째로 유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굴 폐각 발생량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껍질을 깐 알굴 형태로 유통되는 국내와 달리 껍데기가 있는 개체굴은 해외에서 최상품으로 취급받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 등으로 개체굴 1,300여 톤이 수출길에 오르면서 어민 소득 증대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형 개체굴 종자 개발을 통해 현재 3% 수준인 개체굴 양식장을 10년 안에 3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시골과 달리 도심에서는 농업이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거나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농사에서 쉼을 찾는 사람들을 이세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숲 사이로 황토빛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겨우내 얼어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작은 밭들을 가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자리 잡은 도민 텃밭입니다. 도심에 남아있는 빈 땅을 활용해 만든 건데요. 경기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든 도민 텃밭은 도내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1년 동안 텃밭을 가꿀 경작자를 구합니다. 농사 전에는 간단한 영농 교육도 받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여기 와서 텃밭을 사용할 때 특별하게 제약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조금의 제약은 비닐 사용을 못하고 화학농약 사용을 못합니다. 지난해 텃밭을 분양받은 도민은 김포에서만 모두 400여 명입니다. 씨앗을 심고 계절을 채워 작물을 수확하는 일. 사 먹는 것보다 돈도 정성도 배로 들지만 고생 끝에 결실을 보는 매력에 흠뻑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직장 생활만 하면서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가 직접 밭에서 이제 작물을 기르고 그걸 수확하고 하는 과정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삶의 활력이 되더라고요. 이론도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A부터 Z까지 다 체험하면서 이제 뭐 농업이 나에게 맞는지도 알 수 있고. 달라진 환경 속에 농업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는 요즘. 논과 밭이 사라진 도심 속에서 농업은 치유라는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 현장을 살펴본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